수학의 올리버 원적 나색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아무도 풀이를 맞지 않아서 선생님이 풀이하도록 할게. 자, 주어져 있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선생님이 D1이라고 하고 그거를 구해보면 색깔 바꿀까? D1이라 하고 판별식을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걸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a 제곱은 12보다 작다. a 제곱은 4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지, 그지? 자, a 제곱이라는 식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식이 될 거고 4라는 것은 y는 4라는 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4보다 작다라는 것은 2차 함수가 4라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여라는 문제. 즉 여기 값이 뭐야? 두 녀석의 교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교점을 구해주면 a제곱은 4 요거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즉 따라서 내가 구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범위다. 자, 이제 두 번째 식도 만족을 해야지.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이다. 자, 이 식의 판별식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려고 판별식 D2를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a제곱 플러스 8a라는 값을 가질 것이고 그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좌변은 사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와 a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이 0과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에다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요 값이 마이너스 8과 0을 지난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축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범위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왼쪽과 여기서부터 오른쪽을 얘기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되겠지, 그치? 자, 왼쪽에서 구한 이 값과 오른쪽에서 구한 이 값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즉 어떻게 불어야 돼?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고 그치? 이게 오른쪽 거야. 색깔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 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 그럼 공통 범위는 요 범위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내가 구하는 해는 0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니까
4x-5가 양수가 되는 경우와 음수가 되는 경우를 각각 찾아서 합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4x-5를 정리해주면 5를 이항해서 4x는 5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할 수 있고,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경우 x는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할 수 있어. 수직선 위에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항하고 4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 수직선 위에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절대값에 대입하면 절대값 속의 식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대로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상수항을 지우기 위해서 5를 모든 변에 더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x의 개수인 4를 모든 변에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식의 답이 나오게 돼. 이 식을 수직선 위에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x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이 범위가 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이 식을 절대값 속에 대입하면 절대값 속의 값은 음수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부호를 바꿔서 풀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를 모든 변에 빼주게 되면 우리 이 식이 나오게 돼. 여기서 아까 똑같이 x항의 개수 마이너스 4를 모든 변에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 이유는 부등식이 성질 때문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돼. 그러면 이 식을 수직선 위에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x가 4분의 5보다 작을 때의 범위야. 4분의 5는 1보다 크니까 1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 범위가 돼.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식을 다 합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값 x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또는 x는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돼. 자, 9번 문제 설명 잘했지? 요 9번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쌤이 좀 체크를 해주면, 부등식이 절대값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그지?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의 경우는 절대값을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요 녀석이야.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을 없애고 그대로 적어준다. 그지? 그리고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절대값을 없애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성빈이가 이렇게 풀어낸 이유는
절대값 속에 있는 4x 5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거고, 두 번째 4x 5보다 5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둘로 나눠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문제를 풀어냈고, 그 둘의 공통 부분을 마지막에 답으로 적은 거 되게 잘 한 거야. 일단 직사각형에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둘레가 90m라고 했으니 이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가 9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x 플러스 y는 45라는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xy이므로 xy가 350 이상이라는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 i를 통해서 y를 알 수 있는데, x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y는 45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괄호 열고 45 마이너스 x 괄호 닫고가 350 이상이 되겠죠. 350을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괄호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5x 마이너스 35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350이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됩니다. 이제 이 i를 인수분해 해주면 35,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35, x-10이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35가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0m 이상 35m 이하가 됩니다. 자, 문제 10번은 나경이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줘서 선생님이 이번 추가 설명에서는 문제풀이보다는 실생활 문제풀이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우선 실생활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거지, 그지? 식을 세우는 방법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그에 따라서 미지수인 x, y 등을 적절히 둬서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 문제는 넓이가 35 이상인 직사각형 모양 꽃밭이었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꽃밭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여서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두어서 식을 풀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한 부분이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미지수의 범위에 유의해야 된다. 사실 나경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 변의 길이가 x다라고 하게 되면 이 x가 범위를 가지게 돼. 즉 x는 우선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됐고, 그지?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돼? 둘레의 길이가 90이 된다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는 우선 4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따라서 마지막에 x의 범위를 구해낼 때 x가 0보다 크고 45보다 작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해낸 값인
요 녀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됐겠지, 그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해낸 값을 실생활 문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나경이가 되게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야. 자, x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그거를 다시 문제 상황에 재해석해서 우리가 구하는 꽃밭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이하가 된다라고 말해준 부분이 굉장히 잘한 거지, 그지? 문제 11번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 x 더하기 2, x 플러스 4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양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 배운 공식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삼각형이 될 조건 빗변 C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A 더하기 B보다 작아야 하고,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으로는 빗변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서 빗변 C가 x 더하기 4, A와 B가 각각 x와 x 더하기 2니까 먼저 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한쪽으로 x를 한쪽으로 정리하고 상수를 한쪽으로 정리하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에 다시 A와 B와 C를 각각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는 2차 부등식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x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6.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것을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낼 건데 마이너스 2와 6. 그리고 아까 삼각형이 조건에서 구한 x는 2보다 크다 또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것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양수 x값의 범위입니다. 자, 11번 문제도 너무 잘 풀이해가지고 선생님은 이 문제를 꼭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정 조건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짧은 변 두 개를 더한 거 있지? A와 B가 지금 제일 짧은데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C보다 더 크다. 이걸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 이야기를 해. 자, 이게 되는 이유는 밑에 지금 삼각형이 안 되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같이 똑같이 이 길이가 C라고 할 때 A가 만약에 이렇게 짧고 짧은 두 변에 B가 이렇게 짧아서 만약에 B가 기껏 해봤자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A도 기껏 해봤자 이 길이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보면 A 플러스 B 한 결과가 뭐보다 C, 가장 긴 변보다 작으니까 지금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짧은 변 두 개가 긴 한 변보다는 커져야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형태로 그려진다. 따라서 삼각형 결정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오른쪽을 보면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써놨지, 그지? 자, 근데 쌤이 우선은 원 하나를 그려놓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각 삼각형일 때 만족하는 정리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떠오를 수 있지? 밑변 제곱 높이 제곱한 것은 빗변의 제곱이다.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고 직각삼각형일 때 만족하는 거야. 자, 이거랑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주황색으로 쌤이 그려놓은 삼각형이 있어. 이게 예각삼각형인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자세히 보면 자, 쌤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요거 길이가 b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요거 길이를 a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길이를 c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 색깔 바꿔서. 근데 지금 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각삼각형일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해서 a제곱과 b제곱 더한 것이 c제곱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이걸 지금 쌤이 찾아볼 건데 자,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원 위의 점이지 여기가 여기도 원 위의 점이었고 이게 원의 중심이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크기가 어떨 것 같아? 그지? 같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 a와 여기 a는 같은 값을 가져.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요 b는 주황색 b나 까만색 b나 어때?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c는 어때? C의 까만색 C는 지금 여기 있지. 까만색 C는 여기 있어. 그리고 주황색 C는 이렇게 짧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지? 따라서 C를 비교했을 땐 여기 C를 비교했을 땐 요 까만색 C보다 주황색 C가 더 작아졌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A, B는 그대로고 C는 작아졌으니까 C 쪽이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 쌤이 예각 말고 이번엔 쌤이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둔각삼각형을 가져왔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요 길이를 쌤이 지금 B라고 줄 수 있겠지. 또 이 길이를 A라 줄 수 있는데 이 A라는 거는 결국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기 때문에 검은색 A와 주황색 A와 다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한번 볼게. 자, 둔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의 경우 어떻게 정리가 될까? 피타고라스 같이 생긴 저 녀석을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이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쌤이 하고 싶은 거지, 그지? A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원위의 점까지 거리기 때문에 까만색 A와 같을 거야. 그리고 B라는 것도 지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됐느냐?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자, C의 길이는 까만색보다 어때? C의 거리는 까만색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C를 봤을 때 C가 더 커졌으니까 오른쪽이 더 커졌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아마 이쪽으로 바뀌었을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준수가 설명한 것처럼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작다. 요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두 가지 선분을 고정시켜 놓고 원위에서 점을 이동시키면서 예각을 만들었다, 둔각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어찌됐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요거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문제 12번을 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식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 마이너스 3과 2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식을 만나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며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여서 0보다 작은 x값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부등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 음수인 값을 곱해야 하는데 음수인 a의 값을 곱해보면 먼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음수인 값인 a를 곱합니다. 이때 a는 무조건 음수여야 하고 그래서 a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a라는 식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b가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가 마이너스 6a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c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6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를 없애주기 위해서 a라는 값으로 나누면 a가 아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수 있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 1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호를 붙이면 이렇게 되므로 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교점이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해 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0보다 작은 x값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는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는 쌤이 뭐 특별히 더 할 말이 없어서 지금 풀이한 것을 캡처해서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놨어.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요 풀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넘어가자. 13번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 자, 주어져 있는 연립 부등식에서 첫 번째 식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우선은 풀어내야 되겠지, 그지? 첫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자,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1과 4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렇게,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이 그리고 x 마이너스 4 곱한 것이 0보다 크다. 자, 요런 형태로 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x가 큰 것보다는 크고 또는 x가 작은 것보단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겠지, 그지? 자, 여기가 첫 번째 식을 정리한 거야. 자, 두 번째 식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밑에 있는 요 식은 a가 섞여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아. 자,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보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다. 이건 2와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요렇게도 풀 수가 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요 a 값 있지. 요 a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2보다 지금 작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즉 a가 3이다, 4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각각 따져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다. 자, 근데 어쨌든 이 1번, 2번식의 공통 부분의 해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에서 일러준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얘가 되는지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라.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출제 의도인 것 같아. 자, 우선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문제 상황을 나타내 봐야 되겠네. 자, 수직선 싹 그리고 지금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요 녀석은 어쨌든 변함없는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렇게 딱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쌤이 지금 색깔 바꿔서 요 1번의 경우를 우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a라는 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a가 답이 될 거고 주어져 있는 이 문제 상황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지, 그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경우에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될 것이고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만족하니까 얘는 우선 맞겠네. 얘는 참, 그지? 자, 그 다음 자, 이런 거 좀 지워주고 자, 그 다음 또 a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옮겨볼게. a가 만약에 4보다 오른쪽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a가 4보다 오른쪽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공통 범위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해당이 되면서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보다 큰 경우도 배제를 해줘야 되겠네, 그지? 이것도 틀렸군.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해보면 될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경우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여기에 있는 경우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아까 전에 여기가 쌤이 아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여기가 4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을 경우라고 하는 건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바로 여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 즉 4가 마이너스 a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때도 역시 공통 범위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가 4가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자, 또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온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이렇게 오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림이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경우에도 사실 공통 범위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돼. 됐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이 됐다. 자, 1번의 경우에 내가 a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1은 크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이런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좋았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수직선 한번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4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를 쌤이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가 왼쪽에 있어 라는 뜻이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려질 거고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의 식이 아예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지? 따라서 이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겠다. 맞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따져봤으니까 이제 답만 찾아내면 되는데 우리가 구한 답은 요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까지 친구들 풀이와 함께 선생님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중단원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시험 준비 잘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